저는 양국 정상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마오타이주 마시고 네. 뭐 이렇게 마리장 구경하고 이러려고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기브앤테이크가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진짜 역사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당시에 사실 미국과 이 진행된 것과 상관없이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계속 좀 나빠집니다. 중국은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줄였고요. 그다음 1972년에는 이제 완전히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북베트남이 추방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직후인 1979년 2월에는 중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합니다. 와. 정말 참 역사의 변화가 대단하죠. 네, 영원한 진짜 그러니까.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고 그게 순식간에 싹싹 바뀌어요. 근데 아무튼 미국의 그 첫 번째 목표, 중국이 베트남에서 손을 떼게 한다는 확실히 성공을 했네요. 맞습니다. 두 정상이 만났고 이제 그래서 상하이에서 이제 공동선언을 발표를 하죠. 이제 그래서 그때 핵심 문제가 됐던 것은 타이완, 대만 문제였는데 내부에서는 약간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와, 뚝딱뚝딱. 뭐 기자회견 좀. 이거 그런 곡 같은데. 조그만 라이다. 오늘 열일하세요. 행사 요원이시네. 탁구도 하시고 높은 분은 아니셔. 홀로베이크도 하시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은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고 대만을 해방하는 것은 중국의 내정이며 외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 미국의 군대와 군사시설은 대만에서 철수해야 한다. 쉐쉐. 저 애가 뭐 지금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 그대로네요. 맞아요. 중국. 예, 하세요. 바뀌었어요. 와, 화이트하우스야. 대박. 아 진짜 오늘 열일한다는 거 아니야? 네. 아 성적이로. 웰컴 투 화이트하우스 워싱턴. 미국은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미국은 대만해 옆 양안에 있는 모든 중국인이 중국은 하나뿐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acknowledge, 인지한다. 끝날리지. 미국 정부는 이 입장에 대해 이의를 challenge, 제기하지 않는다. 오호. 미국은 대만에서 미국 군대와 군사시설을 철수하는 것이 최종 목표임을 확인한다. 이 기간 동안 이 지역 긴장 국면 완화에 따라 대만에 있는 군대와 군사시설을 점차 철수할 것이다. 와, Thank you. 뭐야? No question.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 검찰하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인 아니, 거예요? 대만하고는 협의된 거예요? 다른 나라들하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얘기 좀 해주셔야죠. 대만하고는.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인지한다는 이게 너무 게 무슨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뜻이에요? 아니, 그걸 가버렸어. 공동 선언문인데 좀 결이 달라요. 중국 쪽은 굉장히 단호한데 미국은 뭐 인지한다, 뭐 최종 목표로 한다, 점차 철수한다. 이거 되게 애매하거든요. 정확하게 중국은 이건 우리 문제야. 상관하지 마라고 했는데 미국은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아니니까 아닌 건 아니지. 막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어. 중국은 당시에 마오쩌둥이 확실하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양보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자신들의 핵심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했다 해가지고 지키도록 하죠. 그래서 저런 그 공동 커뮤니케도 저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다들 느끼셨죠? 미국은 뭔가 애매모호하고 네. 구구절절 뭔가 길어지면 이건 확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중국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치고 들어갑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미국이 acknowledge 했다 이 말은 동의했다는 말하고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양안의 모든 중국인이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대만도 중국인이니까 대만이 반대하면 무효화할 수 있다. 이래서 이 정치 그때부터 외교 들어보면 문제가 단어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내용이 달라져. 외교적 수사라는 게 참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중국은 지금 대만을 독립국가로 이렇게 상대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엄청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양자택일을 지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대만 입장에서는 어쨌건 관계를 모호하다 할지라도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된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유엔도 탈퇴해요. 대만은. 아 이때 유엔을 탈퇴하는구나. 그렇죠. 아니, 저는 굉장한 배신감에 정말 분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럼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이제 중국이 들어가요. 어. 그래서 상임이사가 되는 거죠. 야. 아니 근데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성질 부리고 나가면요 나만 고립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모여서 사바사바 얘기하고 있는데 난 그 소리 듣지도 못하잖아 이제. 약간 욱했던 거 아닌가요? 자진 탈퇴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렇죠. 아, 나 이거 이대로 못해! 약간 이렇게 보여주기식 아니었을까요? 사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탈퇴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는 비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신세로 전락을 하죠. 외교적으로도 고립이 되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이것이 대만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요. 민주화와 대만 민족주의가 자라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내부 결속의 계기는 된다. 이제 미국이 신호를 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수교하라는 얘기네. 수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만은 어떻게 할까요? 수교를 끊겠죠. 반교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미국은 또 의외로 중국하고 수교하는 게 요 미중 정상회담 7년 이후입니다. 어? 처음에 미국은 중국 대륙과 대만을 뭐 동시에 이 국가로 인정했다 하거나 이런 방안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단호하게 거부를 하게 되죠. 중국이 내세웠던 조건들, 미국하고 대만의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기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둔군도 역시 철수를 갖다 시키고 그리고 단교를 하고 결국 이것을 수용을 하게 되죠. 1979년 1월 1일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이 수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대만과는 이제 단교를 갖다가 하게 되고요. 그 조약도 다 이제 폐기가 되고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외교가 무섭긴 무섭네요. 국제사회가 이렇게 비정하면 그러니까요. 우리도 당해봤잖아요. 그렇다면 최근에 미국 펠로시 왔었잖아요. 펠로시 일행은 현지 시각 밤 11시에 가까워서야 타이완에 도착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도착 즉시 중국과의 대립으로 타이완의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며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Now more than ever, America's solidarity with Taiwan is crucial, and that is the message we are bringing here today. 이거는 그러면은 사실 비공식적인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얘기 안 된 건데요. 당시에 닉슨이 문을 열었지만 이제 수교할 때는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카터 대통령이 의회하고 충분히 동의를 구하고 뭔가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는 여기서 반발해가지고 대만 관계법이라는 것을 따로 통과시킵니다. 근데 핵심 골자가 뭐냐 하면 중국이 만약에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요. 또 그 뒤에는 뭐냐면 특히 대만에게 방어용 무기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대만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의 정면으로 위배될 거예요. 그럼 미국 내 입법부와 행정부가 지금 서로 충돌하는 상황인 거네요. 충돌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선택지도 가지고 있고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가지고 있고 맞아요. 너무 머리를 잘 쓴 거 아니야라는 다 생각이. 갖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패를. 일종의 대중 외교에서 그러니까 지렛대 삼아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영리한 예, 역사적 선택인데요. 정말 소름 끼치게 약간 얄밉게 잘한다. 이 미중 수교를 하게 되면서 결국 그 중국은 이제 큰 변화를 겪게 되죠. 특히 그 개혁 개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이 미국이랑 거대한 시장을 가지게 되면서 예,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냉전이 점차 약화가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미국이 또 대만을 대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요즘 세대가 느끼는 것은 약간 미국은 다시 좀 대만을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행정부가 요즘엔 가만히 있고 입법부가 막 나서서 대만에 가는 이유가 네. 소련이 199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붕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탈냉전 체제가 왔죠. 지금 30년이 딱 지났는데요. 이제 그 자리에 다시 중국이 부상하면서 요즘에 화두가 신냉전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생각이 대만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뀌고 있죠. 그때는 이익에 의해 가지고 대만을 애매모호하게 사실은 버렸죠. 버렸는데 지금은 다시 대만을 끌어내고 보호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대중 견제를 위해서 대만을 이용한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 마치 그 연인 사이에 헤어지자라는 말은 안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너 잘 기억해봐. 나 너한테 헤어지자고 한 적 없어. 이러면서 슬쩍 다시 다가오는 느낌인데 아우 재수. 요즘 진짜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 되게 진짜 외교입니다, 이거.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데 딱 그 손잡을 때도요. 중국하고 손잡을 때도 중국은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우리 일이니까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라고 했었는데 내가 그 인지는 하고 있어라고 넘어갔던 곳은 군사 개입하겠다라고 맞아요.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이 뉴스에서 자꾸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와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전례 없는 공격을 할 경우 미군을 동원해 타이완을 방어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또 그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이러면서 또 양자기 대기를 또 슬쩍 길을 열어놓고 있는데 중국은 분명한 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단호하거든요. 그럼요.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외교관계에 있어서 이 수사는 흐리멍텅하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게 결국 나중에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그렇지. 거예요. 중국 입장에선 미국의 이 이중 플레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괘씸할 것 같아요. 맞아.